대로 갈 텐데요. 북한과 일본, 참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런데 요즘 진짜 어려운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위안부 협상 개선공단 폐쇄, 졸속 독단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시했지만 일단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TF가 발표를 했죠. 피해자 의견 충분히 수렴 안 했다.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통일부 혁신위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결정됐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간 휴식을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 휴식 동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정부의 일이라도 국가 간 약속인데 위안부 재합의를 할까 아니면 말까. 이런 고민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재가동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억지로 준 위로금 1억 빨리 되찾아가라. 이면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윤병세 다 관계자들이죠. 고소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방문 보류하라. 일본 언론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한 일본 대사의 귀국설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기업들 전면 중단 결정 내린 관련자 엄중 책임 물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시간 갖고 검토해야 될 문제지 처벌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91살을 먹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일본에 사죄 받기도 힘들어요. 협상했는 그 자체, 그 협상에 전부 참석했는 그자들 다 법의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정부 쪽 TF와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과연 어떤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위안부 협상과 그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그야말로 전 정권, 또 전전 정권에서 한 것을 모두 부정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다. 빈대가 초가상간이 다 타도 빈대만 죽으면 된다. 속시원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한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외교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정신대 할머니들과 어떤 대화 없이 보상 문제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잡한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면 합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밀 외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에는 1916년에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를 했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그렇죠. 폐쇄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폐쇄할 거면 그럼 재개를 합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 근로자들도 전부 쓰지 말고 또 이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그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이게 어떻게 쉬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전 정권, 전 정권의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외교 또 경제 뭐 통일 이런 문제가 뒤죽박죽 돼버려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그러면은 해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점은 발표됐지만 해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종구 실장께서는 어떤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12월 28일 그러니까 어저께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두 부처의 TF팀에서 발표된 것에 주목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했어요. 재협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공약도 한 사항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올해 거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 했을까. 이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로 좀 더 털어버리려고 했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유인즉슨 지금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미 9월 달에 안보리 2375호에 의해서 북한의 섬유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그 전 세계가 제재를 했거든요. 수출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와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을 재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위안부 합의 역시 국가가 국가 간의 협상입니다. 일단 이 협상을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협상이라는 어떤 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협상 자체, 그러니까 그 어떤 조문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잃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면 합의의 4개가 다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림비라든지 위안부 상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한 건 없어요. 그렇죠. 다들 노력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4가지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시간을 번다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뭔가 평화적인 어떤 부분 또 우리나라와 협상에 나서서 평화적인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주도적으로 못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굳히기랄까요? 기다림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그걸 단박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문화 과정을 거치려고 이렇게 발표됐다. 근데 말씀하신 중간에 지금 발표 내용이 올해로 다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위안부 TF나 통일부의 혁신위 발표 이런 게 나온 것이 했는데 사실 이 두 조직은 정부가 구성하지만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털으라 그런다고 털었을까도 싶긴 한데. TF팀이라는 건 이것이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구해서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간인 그룹들이 그렇다면 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외교부 TF와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그 발표를 했을까요? 왜 올해 이틀 남겨놓고 했을까요? 얼마 안 남겨놓고. 저는 다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대통령의 의중이 좀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주신 겁니다. 명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개성공단이든 또 네. 이게 위안부 합의든 성격이 법적으로 보면요. 네. 둘 다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든 예. 아니면 이게 파기하든 이거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결정할 문제인데요. 예. 다만 이게 그에 대한 책임, 정치적, 외교적 책임도 감수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설치한 것도 통치행위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한 것도 통치행위인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게 또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는데 재개하면 이게 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본인이 감수하고도 저는 이게 법적인 잣대로 판단할 문제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간의 협정은 계약은 준수돼야 되고 예. 또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재개한다? 이건 이게 문제가 있고요. 예. 저는 이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외교나 안보는 가능하면 예. 중대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예. 일단 이게 연속성이 중요하다. 예. 이걸 이게 조언드립니다. 확실히 이 문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지금 일단 세 분 답변을 들어봤는데 뾰족한 건 안 나오는군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자, 서양호 소장 쪽 답변을 좀 볼까요? 네, 저는 권력 적폐 청산에 이어서 예. 민족 적폐 청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적폐 청산까지 적폐 청산은 계속되고 확대되고 일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 적폐. 네, 문제는 뭐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핵 문제가 남아 있는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한일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구두상일지라도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무엇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하게 문제 협상자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오히려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 주는 것을 북핵을 하는데 용도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종북 논란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파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성공단과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의 압력과 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적폐청산이 피로감이 있다. 예. 과거 들추기라고 비판하더라도 이것에 공범이고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는 변화되지 않지만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합니다. 화해는 진실을 규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역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고 예. 남북 대화에 나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있기 전까지는 예, 예. 당장에는 개성공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즈음해서 예. 북한이 이제 핵 고도화 되었으니까 예. 우리 값어치 있게 흥정하자라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평창 올림픽에 정적으로 참여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나설 경우에 저는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차재현 교수께서는요? 예, 뭐 위안부 협상하고 예. 개성공단 폐쇄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전 정권의 대못받기죠. 근데 문제는 박힌 대못을 쉽게 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 당사자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상당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위안부 협상 같은 경우는 당장 상대가 있는 일본이 지금 1mm도 지금 아베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협상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위안부 협상을 둘러싸고 사실 또 미국의 또 이해도 상당히 좀 개입돼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북핵 위기가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삼국 동맹, 삼국 간의 협조가 상당히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가거사 문제로 해서 일본과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가거사와 미래의 분리라는 투트랙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위안부 협상은
다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미래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일단 요 지금 그 위안부 협상 문제는 조금은 뒤로 돌리는 시간을 버는 수순을 아마 밟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개성공단 문제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역행하는 이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일괄 타결에 따라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이 180도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의 그 재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라는 이 근본 문제의 해결에 일단 먼저 매달려서 거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차 방정식인데 기본 실력부터 키워야지 저건 단박에 풀 수가 없다. 그렇죠. 상당히 고차 방정이니까 해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본부터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요. 어떤 해법을 적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패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예를 들어서 한미 FTA와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 이 한미 FTA는 협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안부 협상입니다. 제가 한미 FTA 그때 당시 국회에서 일하면서 저도 직접 관여를 했는데 이 한미 FTA는 문서로 양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거쳤고 국회의 비준을 거친 만큼 법적 조약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꾸기가.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재협상하자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재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불리하다, 재협상하자. 이미 조약의 수준에 있는, 법 수준에 있는 것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부 협상은 협정도 아니고 협상입니다. 이건 외상, 외무부 장관과 일본 외상이 구두로 합의합니다. 문서도 아닙니다. 발표 정도 내용이 되는 거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양국 아베와 박근혜가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도대체 무슨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미 합의되고 도장까지 찍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바꾸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는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에서 너무 이면 합의 공개되지 않는 정말 당사자도 빠진 분노스러운 이면 합의를 해놓고 그걸 못 바꾼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말입니다. 여기다 적진 않으셨는데. 네. 개성공단 문제는 이제 다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전화 한 통으로 이거 폐쇄된 일입니다. 좋습니다. 핵 문제나 북핵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자. 옳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이 많은 재산을 투입했던 124개 업체, 약 8천억 정도 손해를 본 이 업체들에게 이제 사과해야 되고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개성공단 문제가 어떤 성격의 중단이었는가를 규정하고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넘어서야 할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종희 전 의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얘기하시죠.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낭만적이다. 일부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이제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들만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는 북한 핵 개발과 안보 위협이 자유하고 있거든요. 위안부 협상도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강력한 조명에 의해서 했다는 뭐 설도 있고. 뭐 근데 확인되진 않습니다. 아무 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해서 지금 미군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의 어떤 방위에 문제가 생기는 전략 자산들을 빼오는데 일본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경색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친문 반일 이런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친중 반일 친중반이 아니고 친중 반일이다. 친중 반일로 가고 있는데 한일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도 있고 북한의 핵 문제를 빼버리면 개성공단도 그 개별적인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 또 우리 안보 위협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개성공단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잘 살펴보면 쉽지 않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대답에 이를 수가 그러니까 있죠. 안보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시 강기정 전의께서 반론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당연히 네. 안보 핵 위협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김종희 의원님 같은 말씀 드리면 북한 팔아먹기 박종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북한 팔아먹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한일 협상이요. 이거 지금 내용을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거 엄밀히 잘못됐고 특히 절차의 문제는 아니 미국은 한미 FTA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그 말도 못한다. 이건 아닌 거고요.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남북관계 때문에 열려야 됩니다. 열리기 전에 이 성격 규정을 해야 되고요. 피해 배상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는 참 중요한 성격 규정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좀 요 논란 가지고 이제 다른 견해인데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로 갈 텐데요. 북한과 일본 참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런데 요즘 진짜 어려운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위안부 협상 개선공단 폐쇄, 졸속, 독단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시했지만 일단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TF가 발표를 했죠. 피해자 의견 충분히 수렴 안 했다.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통일부 혁신위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결정됐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간 휴식을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 휴식 동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정부의 일이라도 국가 간 약속인데 위안부 재합의를 할까 아니면 말까. 이런 고민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재가동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억지로 준 위로금 1억 빨리 되찾아가라. 이면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윤병세 다 관계자들이죠. 고소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방문 보류하라. 일본 언론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한 일본 대사의 귀국설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기업들 전면 중단 결정 내린 관련자 엄중 책임 물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시간 갖고 검토해야 될 문제지 처벌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91살을 먹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일본에 사죄 받기도 힘들어요.
협상했는 그 자체, 그 협상에 지금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미 9월 달에 안보리 2375호에 의해서 북한의 섬유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그 전 세계가 제재를 했거든요. 수출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와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을 재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위안부 합의 역시 국가가 국가 간의 협상입니다. 일단 이 협상을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협상이라는 어떤 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협상 자체, 그러니까 그 어떤 조문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잃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면 합의의 4개가 다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림비라든지 위안부 상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한 건 없어요. 그렇죠. 다들 노력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4가지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시간을 번다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뭔가 평화적인 어떤 부분 또 우리나라와 협상에 나서서 평화적인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주도적으로 못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굳히기랄까요? 기다림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그걸 단박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문화 과정을 거치려고 이렇게 발표됐다. 근데 말씀하신 중간에 지금 발표 내용이 올해로 다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위안부 TF나 통일부의 혁신위 발표 이런 게 나온 것이 했는데 사실 이 두 조직은 정부가 구성하지만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털으라 그런다고 털었을까 또 싶긴 한데. TF팀이라는 건 이거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구해서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간인 그룹들이 그렇다면 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외교부 TF와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그 발표를 했을까요? 왜 올해 이틀 남겨놓고 했을까요? 얼마 안 남겨놓고. 저는 다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대통령의 의중이 좀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주신 겁니다. 명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개성공단이든 또 위안부 합의든 성격이 법적으로 보면요. 둘 다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든 아니면 이게 파기하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결정할 문제인데요. 다만 이게 그에 대한 책임, 정치적, 외교적 책임도 감수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설치한 것도 통치행위고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한 것도 통치행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게 또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는데 재개하면 이게 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본인이 감수하고도 저는 이게 법적인 잣대로 판단할 문제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간의 협정은 계약은 준수돼야 되고 또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재개한다? 이건 이게 문제가 있고요. 전부 참석했는 그자들 다 법의 처단을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정부 쪽 TF와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과연 어떤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위안부 협상과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그야말로 전 정권, 또 전전 정권에서 한 것을 모두 부정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다. 빈대가 초가상간이 다 타도 빈대만 죽으면 된다. 속시원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한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외교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정신대 할머니들과 어떤 대화 없이 보상 문제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잡한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면 합의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비밀 외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에는 1916년에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를 했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그렇죠. 폐쇄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뭐 폐쇄를 할 거면 그럼 재개를 합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 근로자들도 전부 쓰지 말고 또 이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그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재개를 한다? 이게 어떻게 쉬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전 정권, 전 정권의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외교 또 경제 뭐 통일 이런 문제가 뒤죽박죽 돼버려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그러면은 해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밝혀냈지만 해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종구 실장께서는 어떤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해법을 내놓지 않겠느냐.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12월 28일 그러니까 어저께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두 부처의 TF팀에서 발표된 것에 주목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했어요. 재협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공약도 한 사항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올해 거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 했을까. 이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로 좀 더 털어버리려고 했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유인즉슨 저는 이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외교나 안보는 가능하면 중대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일단 이게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걸 이게 조언드립니다. 확실히 이 문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지금 일단 세 분 답변을 들어봤는데 뾰족한 건 안 나오는군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자, 서양호 소장 쪽 답변을 좀 볼까요? 네, 저는 권력 적폐 청산에 이어서 민족 적폐 청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적폐 청산까지 적폐 청산은 계속되고 확대되고 일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 적폐. 네, 문제는 뭐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핵 문제가 남아 있는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일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구두상일지라도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무엇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하게 문제 협상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오히려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 주는 것을 북핵을 하는데 용도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종북 논란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성공단과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의 압력과 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적폐 청산이 피로감이 있다. 과거 들추기라고 비판하더라도 이것에 공범이고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폐 청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는 변화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합니다. 화해는 진실을 규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역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고 남북 대화에 나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있기 전까지는 당장에는 개성공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즈음해서 북한이 이제 핵 고도화 되었으니까 우리 값어치 있게 흥정하자라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창 올림픽에 정적으로 참여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나설 경우에 저는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차재현 교수께서는요? 예, 뭐 위안부 협상하고 예. 개성공단 폐쇄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전 정권의 대못 받기죠. 근데 문제는 그 박힌 대못을 쉽게 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 당사자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상당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그 위안부 협상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상대가 있는 일본이 지금 뭐 1mm도 지금 아베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재협상을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위안부 협상을 둘러싸고 사실 또 미국의 또 이해도 상당히 좀 개입돼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북핵 위기가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삼국 동맹, 삼국 간의 협조가 상당히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가거사 문제로 해서 일본과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가거사와 미래의 분리라는 투트랙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위안부 협상은 다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미래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일단 요 지금 그 위안부 협상 문제는 조금은 뒤로 돌리는 시간을 버는 수순을 아마 밟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개성공단 문제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역행하는 이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일괄 타결에 따라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이 180도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의 그 재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라는 이 근본 문제의 해결에 일단 먼저 매달려서 거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차 방정식인데 기본 실력부터 키워야지 저건 단박에 풀 수가 없다. 뭐 그렇죠. 상당히 고차 방식이니까 해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본부터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요. 어떤 해법을 적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패널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우선 예를 들어서 한미 FTA와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 이 한미 FTA는 협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안부 협상입니다. 제가 한미 FTA 그때 당시 국회에서 일하면서 저도 직접 관여를 했는데 이 한미 FTA는 문서로 양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거쳤고 국회의 비준을 거친 만큼 법적 조약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꾸기가.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재협상하자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재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분리하다, 재협상하자. 이미 조약의 수준에 있는, 법 수준에 있는 것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부 협상은 협정도 아니고 협상입니다. 이건 외상, 외무부 장관과 일본 외상이 구두로 합의합니다. 문서도 아닙니다. 발표 정도 내용이 되는 거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양국 아베와 박근혜가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도대체 무슨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미 합의되고 도장까지 찍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바꾸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는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에서 너무 이면 합의 공개되지 않는 정말 당사자도 빠진 분노스러운 이면 합의를 해놓고 그걸 못 바꾼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말입니다. 여기다 적진 않으셨는데. 네. 개성공단 문제는 이제 다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전화 한 통으로 이거 폐쇄된 일입니다. 좋습니다. 핵 문제